예,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6월 9일날 치렀던 그 평가원 모의고사 있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통계 30번 문제를 풀 건데, 사실 이제 30번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방정식, 부등식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 방법, 그래 어떻게 이제 변형해서 하는지 그 문제를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30번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30번 문제를 다룰 정도면 뭐 기본적인 사항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그 아주 세부적인 거는 다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은 일단 중복조합을 접근할 때 우리는 조합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합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합을 표현할 때 NCR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리고 중복조합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한다 해서 NHR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요거 관계는, 이건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할게요. 뭐 적당히 요거보다 한 개 더 작은 거를 더 집어넣어서 뽑으면 뭐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사실 이제 중복조합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조합은 우리 설명을 할 때 뭐 1에서 10까지 사이에서 뭐 숫자 3개를 뽑는다고 하면 A, B, C 이렇게 10개 중에 3개를 뽑으면 우리는 얘를 10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10C, 3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중복조합은 어떻게 해요? 이 표현 자체를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는다. 그러면 이런 수식으로, 이런 부등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 때는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1에서 10까지 10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얘를 풀면 10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12C 3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가장 크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중복조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부등식에 관련돼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이제 x, y, z라 할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란 말은 얘가 0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방정식 풀 때도 중복조합을 쓰는 거죠. 중복조합을 어떻게 쓰냐면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만 10개를 뽑았다 하면 얘가 10이 되는 거고 0,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x를 9개 뽑고 y를 하나 뽑았다 그러면 9, 1, 0이 되는 거죠. 방정식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2C, 10 해서 12C, 2 이게 되는 거죠. 네. 됐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처음에는 그 30번 문제는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요거를. 됐죠? 확인했죠? 그러면 일단 문제를 먼저 접근을 하죠. 일단은 경우수 확률 문제는 문제가 아다르고 달라요. 문제를 보면 어디선가 봤는데 이런데 사실 조건 때문에 문제가 완전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체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자연수 조건인지 아니면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자연수인데 어떤 거보다 더 큰 조건인지, 큰 조건이면 의미 아닌 정수꼴을 바꾸는 거죠. 일단은 요거를 지우고, 다 봤으니까 지우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볼게요. 보죠. 일단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공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대요. 그리고 크기순으로 뽑는데요. 뽑는데 크기순 ABC다. 근데 이제 B-A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C-A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서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 이 안에 또 다른 게 또 포함되어 있네요. 그 조건부 확률.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을 풀 때 조건부 확률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사실 조건부 확률 자체도 확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건 A, 사건 B. 그러니까 표본 공간 안에서 사건 A, 사건 B를 구분 지어놓고 또 그거에 대한 확률도 따로따로 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독립시행 문제 빼고는 그냥 우리가 확률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아요. 독립시행 확률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죠. 그러니까 다음 시행에서 그전 시행이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사건일 때는 확률로 계산하는 게 빠른데, 우리는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을 때, 그러니까는 조건부 확률은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우리는 보통 P, A 분의 P, A, 교, B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요거를 N of A, A의 개수분의 N of A
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개수를 구하는 게 솔직히 더 편해. 이거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되는 이유는 알죠? 이 P에 있는 N 오브 S분의 N 오브 S분의 N 오브 A, 요거는 N 오브 S분의 N 오브 A 교 P죠. 그래서 N 오브 S가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보통 이걸로 접근하는 게 더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걸로 접근할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일단 크기순이라는 게 중요해요. 크기순. A, B, C가 크기순이에요. A, B, C 이렇게. 그리고 일단 전체 조건, 그 A에 해당되는 조건은 B가, B-A가 5보다 크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 A 사건을 그러니까 전체 사건을 B-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를 부등식으로 풀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먼저 다 구할게요. 그러니까 N 오브 A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사건을 N 오브 A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거면 크기순이니까 지금 A하고 B하고 관계는 나왔죠. 그러면 B하고 C하고 관계. 일단은 C가 B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요. 더 크죠? 크기순이라 했으니까. 근데 이걸 다시 쓰면 C는 B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요거를 한 방에 써볼게. 한 방에. 어떻게? 1부터 12까지니까 12보다는 C가 더 작아.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B는 B 더하기 1은 C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 마찬가지. B가 A 더하기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B를 A 더하기 5로 대입하면 A 더하기 6보다 B 더하기 1이 크거나 같죠? 됐어요?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A는 1에서 12까지야. A가 가장 작을 수 있는 게 1이죠. 그럼 요 숫자는 7보다 크거나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1에서 10까지 중복을 해서 A, B, C를 뽑는다. 그 이야기 했었죠? 그러면 1에서 10까지니까 10, C, 3 이렇게 풀었죠? 봤죠? 얘도 뭐냐면 7에서 12까지 해서 요거는 하나의 숫자로 봐. 숫자로. 어차피 하나의 숫자가 결정되면 A, B, C가 결정되죠? 됐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의 숫자로 보면 7에서 10 사이, 12 사이 개수가 몇 개죠? 개수가 12 빼기 7 더하기 1이니까 6이죠. 6, H 3이 되는 거죠. 3개를 뽑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정리했듯이 9, 8, C 3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얘는 8, 7, 6 해서 3팩 6. 전체 사건은 56까지예요. 일단. 그렇죠? 안 어렵죠? 됐어요? 그 다음에 A 교 B 사건의 개수를 구할게요. 근데 A 교 B는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등식으로 풀려고 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C-A 그러니까는 그냥 바로 쓸게요. A 더하기 10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것 같이 C는 B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아. 이걸로 해서 부등식을 만들고 싶어. 근데 해봐요. 안 돼, 잘. 하나 이런 형태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 어쩔 수 없어. 케이스 쪼개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케이스가 별로 안 많다. 그러니까 예전에 30번이나 예전에 통계 문제 중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경우수나 확률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때에 비하면 케이스가 너무 작아. 그래서 이번에 문제 보고 좀 깜짝 놀랐어. 너무 쉬워서. 그러면 볼게요. 얘 케이스를 쪼갤게. 케이스가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에서는 요거와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건데, 얘를 보니까 A가 만약 1이면 C는 무조건 1이면 11 또는 C가 12만 돼야 돼. 케이스 두 가지밖에 안 나오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비조건 구하면 되죠. 두 번째. 그러면 A가 2면 어떻게 될까? A는 2면 C가 12가 돼야 돼. 13이 없죠. 그러면 케이스가 3개밖에 안 되네. 쉽네.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1'에서 A가 1이고 C가 11이면 B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B는 지금 얘를 만족해야 돼. B가 1이면 B는 6부터 되죠. 근데 11보단 작아야 돼. 10까지. 그럼 몇 가지? 5가지. 됐죠? 두 번째. 2'에 할게. 어차피 요걸 쓰니까. A가 1이고 C가 12이면 B는 똑같이 1이면 여기지. 6부터 시작하고 12보다 작으니까 11. 그래서 요건 6가지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A가 2면, 그리고 C가 12이면 B는 2부터니까 2 대입하면 7부터죠. 7부터 11까지. 요거 빼면 4 더하기 1, 5가지. 그러면 요거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 16가지. 따라서
전체 56분의 16. 8로 나눠주죠. 8이 16, 8, 7에 56. 따라서 P 더하기 Q는 9. 안 어렵죠. 사실 요거 전체 사건을 구할 때 그냥 삽질로 구하면 케이스가 좀 많아져서 뭐 시그마 합으로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종북조합에 대한 부등식에 관한 성질로 문제를 풀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와 유사한 걸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번에 6월 평가원에서 나왔는데 이게 19년 평가원에서. 근데 19년은 지금하고 형태가 약간 달랐어요. 약간 달랐던 게 뭐냐면 이과 문과 분리된 거고, 작년부터 이제 통합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분리된 거고, 예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문이과 다 똑같이 공통으로 20번, 21번, 29, 30번이 킬러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과 19번이면 20번 전이니까 그래도 약간 난이도가 있겠죠. 중킬러 정도 됐어요. 문과 29번은 그러면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게 출제가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요 자체는 이과 문제예요. 문과 문제는 저게 X4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요 문제를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부등식의 관점으로 풀어보죠. 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 X1부터 X4까지 조건이 중요하다 했어요. 방금 앞에 문제는 자연수 조건이었죠. 1부터 12까지. 맞죠? 네. 요거는 의미 아닌 정수면 0을 포함하죠. 그럼 얘는 요거 그대로 그냥 중복조합으로 써도 되죠. 우리 중복조합은 의미 아닌 정수일 때 문제를 푸는 거라서. 그럼 여기에서 순서상이 있다. 가조건 N은 1, 2, 3. 됐어요? 그리고 요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나는 X4가 1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볼게. 어차피, 그러니까는 문제가 어려우면 n이 들어가 있고 숫자가 커지면 모든 수학 문제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숫자부터 집어넣어서 그 문제 형태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수학 문제 풀 때는, 수학을 접근할 때는 이 문제 마찬가지예요. 1부터, 숫자 큰 것부터 대입하자. 3부터 대입할게. 3부터 대입하면 x4 빼기 x3은 징징 2보다 커 놨다. 그럼 얘는 x4는 아까 같이 풀려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x3 더하기 2다. 이렇게. 마찬가지 x3 빼기 x2는 이렇게 커 나왔다. 그러면 x3은 x2 더하기 2보다 커 나왔다. 마찬가지 x2 마이너스 x1은 2보다 커 나왔다. 얘는 x2는 x1 더하기 2보다 커 나왔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 아까처럼 해볼게요. 쟤는 x4가 12보다 더 작거나 같대요. x4가 12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여기서 봐봐. x4는 x3 더하기 2보다 크거 나왔죠? 그러면 x3 더하기 2 이렇게 쓸게요. 또 마찬가지 x3은 x2 더하기 2보다 크거 나왔대요. 그럼 얘는 x3에다가 x 더하기 2를 대입하면 x2 더하기 4 이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 x2는 x1 그래서 x1 더하기 6 이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전에도 했듯이 요거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냈어야 돼. 이거 봐라. x1은 의미 아닌 정수죠. 그러면 0부터 시작하죠. 가장 작은 수가. 그러면 얘는 0을 대입하면 6보다 커나 같아. 이렇게 6. 그럼 끝났어. 그럼 다 한 거예요. 뭐 6에서 12 사이에 중복을 허락해서 요거를 그냥 하나의 숫자로 보라 그랬죠. 하나의 숫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4개 뽑아내면 당연히 x1, x2, x3, x4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2에서 6 사이, 12 빼기 6 더하기 1, 7. 그래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끄집어낸다. 그러면 얘는 조합으로 바꿔놓으면 얘 7 더하기 4 빼기 1, 10, C4. 얘는 10, 9, 8, 7에서 4 팩, 4, 3, 2. 그러면 지워지고 37에 21, 210이 됐네. 됐죠? 간단하죠? 됐어요? 이게 이제 2019년에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조건 중에 조건. 그 다음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여기 2020 3월 문제라 교육청 문제라서 사실은 평가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 출제는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고, 교육청 문제들은 사실 평가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만드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 문제들보다는 약간 이제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평가원하고 수능을 참고로 이렇게 예시 문제 같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연습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출이라고 해서 이제 포함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고 접근해 보는 게 또 다른 시각으로 이제 접근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앞에서 했던 거하고 살짝 다르게, 다른 뭐 어떤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1에서 5까지, 이거 난리도 아니다. 잠깐만. 1에서 5까지 자연수 A,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쟤는 그냥 나왔네. 그럼 A가 B 더하기 1이 C, 조건을 보라 했어. 조건. D 자연수라 했어요. 그러면 D는 5보다 작거나 같아. A는 그러면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 끝났네. 그러면 5개 중에 이걸 하나의 숫자로 보라 했죠. 중복 허락해서 중복 조합이죠.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끄집어낸다. 그러면 얼마? 그렇죠.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빼기 2니까 8 C 4 맞죠?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그럼 얘는 계산하면 8 7 6 5에서 4 3 2 그러면 이거 지워지고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70 맞나요? 맞아요? 맞다고 맞아.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경구수 확률은 진짜 아다르 오다르다 했죠. 이거 똑같이 보여. 근데 얘를 봐봐. A가 1이면 어떻게 돼? A가 1이면 여기서 A가 1이면 P 더하기 1이 1이죠. 그러니까는 P는 뭐야? 0이죠. 근데 뭐 자연수 조건이래. 안 돼. 그럼 이 안에서 얘가 되는 것들을 다 빼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다 빼줘야 돼. 그럼 얘가 B가 0이 되는 케이스는 뭐야? 요게 1이 되는 케이스죠. 요게 1이 되면 B가 0이죠.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고 C, D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를 빼줘야 돼.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돼요?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를 뽑는다. 그러면 얘는 또 똑같이 조합 6C2 그러면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15. 따라서 요거는 정답이 70에서 마이너스 15를 뺀다. 그래서 55가 되는 거예요. 문제 좀 괜찮긴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중복 조합의 부등식에 관련된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많거든요. 또 이것도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그 의미 아닌 정수 아니면 자연수 조건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안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뭐 2 차이가 나고 3 차이가 나고 각각 해서 부등식이 약간 더 복잡해지는 케이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꽈서 낼 수도 있겠죠. 일단 요거는 부등식에 관련된 걸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방정식. 아까 전에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인 의미 아닌 정수 아니면 의미 아니더라도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서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보는 이유가 일단 그 다음 문제 때문에 그래. 의미 아닌 정수 x, y, z. 그러니까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 그럼 저걸 바로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지금 7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쟤는 부등식이지. 그럼 쟤는 뭐예요? 저 문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일 때부터 7일 때까지 케이스 다 쪼개야 되죠. 근데 얘는 만만해. 몇 개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묶여져서 이제 간단하게 계산이 되긴 되는데, 요건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방정식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 봐봐. 이퀄 어떤 놈으로 바꿔야 되잖아. 이퀄 어떤 놈. 그래서 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보다 7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쓰고 7 마이너스 w. 근데 단 w가 조건을 달아줄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봐봐. w가 0이면 어떻게 돼요? 7이죠. w가 1이면 뭐예요? 1이면 6이죠. 맞아요? 그러면 2이면 5고 3이면 4 이런 식으로 돼서 w가 7이면 0까지 되죠. 되죠? w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음수지. 근데 얘가 의미 아닌 정수니까 그때부터 없어요. 얘가. 그럼 요 관계식 자체가 저 부등식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플러스 w가 7인 그냥 중복조합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예제 문제 같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겠다. 이거죠? 그러면 4 더하기 7 빼기 1. 그러면 10 C7. 근데 10 C7은 조합의 정의에 의해서 10 C3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럼 얘는
10, 9, 8. 그 다음에 3이니까 6팩. 아니, 3팩. 6. 그래서 얘는 3, 3, 9. 갑자기 4, 3, 12. 120이죠. 됐어요? 요거는 이제, 방정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문제 형태로 이제 바꿔서 두 가지 예 중에 하나로 바꿨어요. 근데, 다시. 아까 전에 이 19년에 평가원에서 6월 모평 문제, 요 문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 요 문제 아까 그냥 부등식으로 풀었죠. 근데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정식 문제로. 그거를 잠깐 더 소개해 볼게요. 사실 이제 부등식으로 아까 같이 푸는 게 훨씬 더 이제 더 간단하죠. 더 간단해. 근데 이제 어떤 문제들에서는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방금 전에 했던 아이디어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이 아이디어로만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똑같이 쓸게요. 쟤를 3부터 대입하면 x4 빼기 x3 2 그리고 x3 빼기 x2가 2보다 커났다. x2 빼기 x1은 2보다 커났다. 이렇게. 그래놓고 뭘 할 거냐면 얘 자체가 하나의 숫자죠.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서부터 A1, A2, A3이라고 쓸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A1은 2보다 커났고 2는 2보다 커났고 3은 2보다 커났대요. 그럼 얘를 만약에 요 자체로 해서 중복 조합을 쓸 수 있는 방정식 꼴로 만든다면 얘를 0보다 크거나 같게 바꿔줘야 되죠. 방법 알죠? 어떻게? A3은 A3 프라임 더하기 2 하고 A3 프라임을 0부터 시작을 해. 그럼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일단 좀 이따 도식으로 쓸게요. 그럼 얘를 더할게. 더하면 A1, A2, A3이 다 지워지고 X4 빼기 X1 이게 돼. 근데 X1은 의미한 정수예요. 의미한 정수. 그래서 얘는 중복조합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지금 X1이 의미한 정수니까 일단 얘는 넘겨줄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A1은 A1 프라임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써서 얘를 0부터 시작하게. A2도 마찬가지. A2 프라임 2 이렇게. A3도 마찬가지. A3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꿔준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얘도 바꿔줄게요. 그러면 A1 프라임, A2 프라임, A3 프라임 더하기 6 해놓고 그럼 얘는 X4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X4는 0부터 움직이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기 조건대로 1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12까지 다 될 수 있는 거지. 얘가 움직이면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문제와 똑같죠. 7보다 작거나 같다. 0부터 7까지 체크하는 거나 얘를 0부터 12까지 체크하나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아까 같은 아이디어로 바꿔줄 거예요. 요거를 X사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7 마이너스 뭐로 할까? 그래 이게 더 많다. 그러면 A4로 바꿀게요. 이걸 X4로. 그러면 얘를 또 똑같이 0보다 커나 같게 만들면 어떻게 돼? 7이 아니죠. 12죠. 아까 방금 7이라고 막 이야기 해놓으니까 입에 손도 따라간다. 그러면 얘 0보다 커나 같으면 얘는 요 자체는 X4가 이게 0이면 X4가 12일 때고 이게 1이면 11일 때 얘가 12이면 0일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방정식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방정식꼴로 바꿔서 푼다 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적어보면 X1 더하기 A1 프라임 다 적을게. 6. 그래서 12 빼기 A4 해놓고 A4를 또 넘겨줘. X1 더하기 A1 프라임. 지금 문자들이 막 화려해서 헷갈리죠. 6 넘기면 6이죠. 됐어요? 이제 방정식 바꿨어. 이제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우선 요거는 X1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커나 같아요. 얘네들은 0보다 커나 같게 다 만들었죠. 그리고 A4도 0보다 커나 같게 만들었어. 얘네들은 다 0보다 커나 같아요. 끝났죠? 중복 조합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5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6개 뽑는다. 맞죠? 그럼 얘 중복 조합의 아이디어 그 정의 5 더하기 6 빼기 1 그러면 10 C6 10 C6은 10 C4 아까와 똑같죠? 이게 210이었나?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죠. 이게 근데 약간 좀 더 복잡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방정식꼴로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바꾸거나 부등식으로 바꾸거나.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도 살짝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확통에서 나오는 경우수 확률은 4달하고 5달라요.
그리고 요렇게 딱 요 문제만 딱 갖고 푸는 그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로 출제가 안 돼, 잘. 그러니까는 28, 29, 30, 4점짜리로 출제되는 거는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이제 출제되죠. 아까 전에 30번 문제를 봤을 때 전체 사건은 중복조합의 부동식에 관한 성질로 이렇게 풀 수 있었는데 결국은 A교 B에 대한 그 사건의 개수는 우리 삽질해야 돼. 케이스 쪼개야 돼요. 4점짜리는 대부분 케이스를 쪼개게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 이게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하면. 그전에는 난리도 아니었어. 완전 어려워. 완전 막 케이스가 20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한 개만 더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 EBS에서 본 문제인데 여기 좀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소개만 할게요.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지 안 풀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방정식 부동식으로 바꾸는 형태로. 근데 문제를 이해하는 게 이게 좀 힘들어. 지금 S가 1에서 24이고, 요거에 대한 1에서 24의 부분집합 A, 자연수 K에 대해서 A의 개수를 AK라고 썼어요. 요거 부분집합 A 원소의 개수. A의 개수, 부분집합들의 개수. NA가 개수가 3이래. 그리고 요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해만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K가 1이면, 이렇게 문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잠깐 멈추고 하든지. 그러면 K가 1이면 요 조건대로 가보면, 절대값 X 마이너스 이 원소의 차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이 원소들을 한번 찾아보면, A1이라는 인덱스를 쓸게요. 원소 찾아보면 1하고 3개야, 3. 그럼 얘는 1 차이가 나죠. 그리고 1, 2, 요걸 늘려, 4. 그러면 이거 1보다 크거나 같죠? 이런 식으로 쭉 늘리면 어디까지 될까? 18, 19,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크기순 배열이죠. 얘네들을 하나를 뭐 x1, x2, y1, z1 이렇게 써볼게. 여기 크기순위를 할게. 이렇게. 그럼 얘는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그래 그냥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x1 또 똑같이 얘는 어떻게 돼? Z1이 2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뭐야? Z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플러스 1 그렇죠? 1보다 커나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 X1이 요거보다 1 차이 나니까 2라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자연수죠? 그러면 3보다 커나 하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에서 3 사이 개수 18개. 18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끄집어낸다. 이거죠. 그럼 얘 뭐야? 더하면 20C3. 그럼 얘를 1부터 2, 3, 4 이렇게 쭉 늘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그 AK의 표현을 써서 저걸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죠. 근데 그 안에, 근데 문제는 저기서 또 하나 뭘 해야 돼. 저 시그마를 풀어서 놓고 다시 한번 붙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저거 계산이 너무 어려워져요. 풀어서 다시 한번. 이건 여러분들 시도해 보세요. 이게 답이 476이에요. 476. 사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이거죠. 그만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더 하고 있네. 쏘리. 이게 아니다. 이게 Z1 빼기 Y1 이게 1보다 커 나왔고, Y1 빼기 X1 이게 1보다 커 나왔대. 요거는 이제 방정식으로 푸는 거. 얘를 더하는 거죠. 이게 뭐 A1, A2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좀 화려해진다. 그럼 아까 같이 방정식 같이 풀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게 답이 476.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